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오늘은 절대 전 남자친구 인스타 안 봐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자기 전에 손이 자동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있는 거야. 아니면 회의 시작 전에 떨면 안 돼. 떨면 안 돼. 속으로 되뇌었는데 오히려 손이 더 떨리고 목소리가 더 울렸다거나. 야식 먹지 말자고 다짐한 날일수록 냉장고 생각이 유독 더 자주 나는 그 느낌.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그 이상한 감각. 언니도 알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 냥냥 쌤의 마음 읽기. 오늘도 시작할게. 얼마 전에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 사연자 언니는 직장인인데 팀에서 제일 꼼꼼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요 몇 달 사이에 이상하게 중요한 순간마다 자꾸 실수를 한대. 그것도 평소엔 절대 안 하던 작은 실수들을. 사연을 읽어볼게. 쌤, 저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원래 실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중요한 회의나 발표 전에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속으로 계속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오히려 평소엔 안 보이던 실수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지난주엔 팀장님 앞에서 발표하다가 손이 너무 떨려서 자료를 떨어뜨렸어요. 발표 전에 떨지 말자, 떨지 말자 얼마나 속으로 외쳤는데. 그날 이후로 다음 발표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이건 일 얘기만이 아니에요. 작년에 헤어진 남자친구 있는데 생각하지 말아야지. 다짐한 날일수록 그 사람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오늘은 절대 연락하지 말아야지 하면 밤에 자꾸 휴대폰을 집어들게 되고 그냥 참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참는 건지. 제가 의지가 너무 약한 건가요? 원래 이런 사람인가요? 사연 읽으면서 나 괜히 마음이 아팠어. 원래 이런 사람인가요? 라는 말이 특히 언니가 얼마나 자책했을지 느껴졌거든. 근데 있잖아. 나 이 사연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알아? 이 언니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였어. 실수하지 말아야지, 연락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 다짐들이 전부 다 얼마나 잘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더 나아지고 싶었으면 나온 말이야. 그 마음이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자책의 재료가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런 적 있어. 예전에 중요한 자리에서 긴장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심장이 더 쿵쿵 뛰었던 적. 특정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쓸수록 그 생각이 머릿속을 더 꽉 채우던 적. 그때 나도 나는 왜 이럴까? 나 약한 건가? 하고 한참 자책했거든. 근데 나중에 알았어. 이게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걸. 언니, 이 현상에 이름이 있어.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라는 사람이 있어.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1980년대에 진짜 단순한 실험을 하나 해. 실험 참가자들한테 이렇게 말해. 지금부터 5분 동안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야. 딱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참가자들한테 흰 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배를 누르라고 했어.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아무 지시도 안 받은 사람들보다 흰 곰을 훨씬 더 많이 생각했어. 억제하라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자주 떠오르게 만든 거야.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야. 이제 흰 곰을 마음껏 생각해도 된다고 풀어줬더니 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흰 곰을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눌러뒀던 게 한꺼번에 터지듯이. 웨그너는 이걸 역설적 억제, 영어로는 아이러닉 프로세스라고 불렀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걸 더 강하게 만드는 현상. 그러니까 언니가 떨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떨렸던 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났던 거. 이게 언니가 약해서가 아니야. 뇌가 원래 이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조금 더 풀어볼게. 어렵지 않아, 잠깐만. 우리 뇌는 뭔가를 억제하려고 할 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 하나는 실제로 그 생각을 다른 걸로 대체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야. 이건 에너지가 많이 들어. 집중력이 필요하고 피곤하면 잘 안 돼. 근데 동시에 뇌는 또 다른 일을 해. 억제해야 할 그 생각이 혹시 떠올랐는지 계속 감시하는 거야. 경비원처럼. 흰 곰 생각났어? 아직 안 났어? 지금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근데 이 감시 과정 자체가 문제야. 흰 곰이 떠올랐는지 확인하려면 뇌가 먼저 흰 곰을 떠올려야 하거든. 그러니까 억제하려는 바로 그 과정이 억제하려는 대상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야. 언니 사연으로 돌아오면 떨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뇌가 경비원을 세워. 지금 떨고 있어? 지금 떨고 있어?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근데 그 확인 자체가 몸의 긴장을 더 높이는 거지. 그래서 더 떨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억제하려는 노력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 아침에 신선할 때는 그나마 버텨. 근데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진 밤에는 그 에너지가 바닥나. 그래서 야식 안 먹어야지. 다짐한 날 밤에 결국 냉장고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야.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에너지가 고갈된 거야. 이거 알면 조금 억울하지 않아? 열심히 참으려고 했는데 그 참으려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게. 언니, 혹시 이런 상황도 있어? 엄마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엄마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독 더 거슬리는 날. 평소엔 그냥 넘겼을 말도 그날따라 귀에 더 걸리는 거야. 이것도 똑같아.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뇌가 화낼 만한 것들을 더 열심히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 아니면 특정 친구와 거리를 두려고 마음먹었는데 오히려 그 친구와의 과거 대화들이 자꾸 떠올라서 분석하고 또 분석하게 되는 것도. 잊어야지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는 그 역설.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야. 오늘은 과자 절대 안 먹어야지 하고 다짐한 날 과자 생각이 제일 많이 나잖아. 연구에서도 이게 확인됐어. 음식을 억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식을 훨씬 더 많이 먹었대. 억제 자체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터지게 만드는 거야. 이게 다 같은 원리야. 뇌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 근데 있잖아. 나 이걸 알고 나서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게 있어.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다짐하고 억제하려고 애쓰는 건 사실 언니가 정말 잘하고 싶다는 뜻이잖아. 실수하지 않으려는 다짐은 일을 잘하고 싶어서야. 연락하지 말아야지는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야. 화내지 말아야지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야. 그 마음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 오히려 그게 언니의 진심인 거잖아. 근데 그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억제와 다짐이라는 방식이 뇌한테는 잘 안 맞는 거야. 마치 물을 막으려고 손으로 막고 있는데 손 사이로 더 세게 새어나오는 것처럼. 방법이 틀린 거지. 마음이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뇌의 작동 방식과 충돌하고 있는 거야.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지. 언니가 진 게 아니야. 도교의 무의라는 개념이 있어. 억지로 거스르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으라는 거야.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게 그냥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야. 막으려고 힘을 쓰는 대신 흐름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야. 뇌한테도 이게 통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당장 뭔가 바뀌지는 않아. 근데 한 가지만 먼저 해볼 수 있다면 이걸 해봐. 억제하는 대신 상황 자체를 바꾸는 거야. 언니, 사연에서 밤에 전 남자친구 인스타를 확인하게 된다고 했잖아. 그 상황에서 오늘은 절대 안 봐야지 하고 다짐하는 건 뇌한테 경비원을 세우는 거야. 그 경비원이 밤새 인스타 생각났어? 지금은? 하면서 오히려 더 생각나게 만드는 거지. 대신 이렇게 해봐. 다짐하지 말고 상황을 바꾸는 거야. 자기 전에 휴대폰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거야. 아니면 앱을 삭제해 두는 거야. 다짐에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환경에 에너지를 쓰는 거지. 뇌는 자극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아. 인스타 앱이 눈앞에 없으면 손이 자동으로 거기로 가는 횟수가 확 줄어. 억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억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발표 때 떨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발표 직전에 그 다짐을 하는 대신 발표 전에 뭘 하는지를 바꿔보는 거야. 예를 들어 발표 5분 전에 화장실 가서 손을 차가운 물에 담그는 거야. 심장 박동이 실제로 좀 가라앉아. 아니면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걸 3번만 해봐. 뇌한테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신체로 신호를 보내는 거야. 떨지 말아야지 라는 말보다 이게 훨씬 효과적이야. 그리고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있어. 시간 지연이야. 충동이 생겼을 때 안 해야지 하고 억제하는 대신 10분만 기다려 보는 거야. 야식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안 돼. 하지 말고. 좋아. 10분 후에 생각해보자 하는 거야. 그리고 10분 동안 다른 거 해. 물 한 잔 마시거나 잠깐 스트레칭 하거나. 신기하게도 욕구라는 게 파도처럼 왔다가 가거든. 10분 버티면 그 욕구의 강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제한 게 아니야. 그냥 기다린 거야. 근데 뇌한테는 그게 훨씬 덜 힘들어. 이 두 가지, 상황 바꾸기랑 10분 기다리기. 이것만 먼저 해봐. 완벽하게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한 번만 해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말해주고 싶어. 또 반복됐을 때 나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자책하는 대신 이번엔 어떤 상황이었지? 하고 한 번만 물어봐줘. 몇 시였어? 뭘 하고 있었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 세 가지만 떠올려봐. 자책이 아니라 분석이야. 언니가 약한 게 아니라 뇌가 그 상황에서 자동 반응을 한 거거든. 그 패턴을 알면 다음에 그 상황 자체를 피할 수 있어. 언니가 의지가 없어서 반복된 게 아니야. 패턴을 아직 몰랐던 거야.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엔 달라질 수 있어. 오늘 사연 보내준 언니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 언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건 언니 의지의 문제가 아니야. 열심히 참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진 건 언니가 약해서가 아니라 방법이 뇌랑 안 맞았던 거야. 그 다짐들 뒤에 있는 잘하고 싶은 마음, 나는 다 봤어. 그 마음 진짜야. 방법만 조금 바꿔보자.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보고 있는 언니들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졌던 경험. 이제 그게 왜 그랬는지 알았지? 뇌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언니 잘못이 아니야. 억제 말고 환경을 바꾸는 것부터. 다짐 말고 10분 기다리는 것부터. 자책 말고 이번엔 어떤 상황이었지? 하고 물어보는 것부터. 작은 것 하나만 해봐. 오늘 하나만. 양양쌤의 마음 읽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언니들 사연은 항상 기다리고 있어. 양양.